도청 앞 천막촌 사람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걱정인데요. 이 김경배 씨의 경우 벌써 단식이 40일이 다 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공항 문제를 해결해야 할 텐데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7시 오늘 제주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뉴스픽입니다. 수많은 뉴스가 쏟아지지만 대부분 일회성 기사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묻혀서는 안 되는 뉴스를 심층적으로 파고드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주 사회의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빚고 있는 직장 갑질에 대해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장 갑질로 빚어지는 이런 비극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대안을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와 실업, 사회적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넘나들며 글을 써온 경제학자가 있죠. 10년 전 88만 원 세대라는 책으로 대중의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킨 분인데요. 지난달 36번째 책인 직장 민주주의를 들고 나온 우석훈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발간한 책 제목은 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라는 책을 쓰셨고요. 그리고 금방 지금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첫 번째 질문으로 드려보고 싶은데요. 왜 이런 자살까지 선택해야 하는 비극이 일어난다고 보세요? 무엇이 원인일까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제 지난 촛불 집회를 거치면서 사회, 국가 상당한 수준의 이제 민주주의에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의 성숙도는 모르겠지만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 보러 민주주의를 모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회사라는 혹은 직장이라는 매우 특수한 곳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예외다라는 생각을 우리만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일반에서는 일정한 수준의 민주주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회사 안에만 들어가면은 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적 충돌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심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민주주의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직장 내에서 민주주의. 그 공식적인 이제 직장 민주주의 정의는 군대의 수직적인 위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평한 관계. 그러니까 완벽한 수평이라는 건 어렵죠. 그렇지만 완벽한 위계로부터 더 수평적인 형태를 변화. 우리는 그걸 이제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직장 민주주의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개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직장 민주주의, 물론 수평적인 관계가 좋겠죠.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9세기 중반부터 유럽에서 산업민주주의라는 표현으로, 그러니까 국가 말고 산업도 민주주의를 하자. 뭐 100년 이상 된 개념이고, 네. 오래됐고,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보호는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예요. 이제 여성이나 외국인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는데 이게 21세기 경제는 창조 경제 혹은 뭐 지식 경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공장을 그냥 돌릴 때는 시키는 대로 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포디즘이 아닌 뭔가 좀 새로운 걸 하려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창의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근데 이게 직장 민주주의가 된 회사들이 이걸 잘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군대처럼 하고 있고. 근데 참 저는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고 예. 나름대로는 선진 경제를 이룩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는 선진국 같지 않게 이 직장 민주주의는 후퇴되어 있는 걸까요? 일단 좀 우리가 회사라는 걸 배운 게 그러니까 총독부 시절에 일본 회사로부터 배운 거 아니에요. 일본이 또 그때 군국주의고 말이 좋아서 회사지 다 군인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원형이었고 그다음에 뭐 이를테면 2002년, 2003년도에 약간 이제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움직일 때 그때 우리가 걸었던 구호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였어요. 근데 만약 그때 우리가 회사 다니기 좋은 나라라는 걸 걸었으면은 훨씬 직장도 편해지고 기업도 커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시대에 안 맞는 구호를 내걸었었죠. 네, 뭐 이제 8, 90년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4, 50대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저희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20, 30대들이 생각하는 이 민주주의에 괴리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조사를 보면은 과장 이상의 회사 직원들이 원하는 회사는 가족과 같은 회사를 원해요. 네. 뭐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회식도 하고 대리 이하의 직원들한테 물어보면은 프라이버시, 그러니까 나의 사생활을 지켜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 같은 회사와 가족 안 같은 회사를 원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문화 충돌이 생기는데 다른 대부분의 선진국을 보니까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으로 회사가 흘러가더라고요. 그건 대세예요. 사생활을 보호하는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요즘에 워라밸이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일과 생활의 사생활의 조화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직장 민주주의가 결여돼 있기 때문에 이걸 외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회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프라고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나와서의 내 삶만 내 삶 같은데, 근데 워라밸이라는 표현을 쓰는 국가들이 주로 일본, 미국 좀 직장 민주주의가 좀 약하다는 나라들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말이 좋은 건 아니고 회사 생활의 지옥은 아니더라도 아까 천국은 아니더라도 너무 지옥 같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자기 삶도 행복하고 회사에서도 좀 행복한 그런 거를 왜 못 만드느냐. 구글 같은 대표적인 회사들이 좋은 거 먹고 그다음에 네. 대표적으로 편안하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는 거겠죠. 저희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또 민주주의 하면 이제 뭐 그동안 권력을 휘둘렀던 뭐 좀 이제 뭐 간부들 예. 이런 분들은 또 이런 반론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너희가 원하는 직장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내 권력, 내가 하는 이 명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권력을 뺏어가거나 이걸 듣지 않겠다는 말 아니냐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가 군대냐라고 질문하면은 21세기 회사는 군대는 아니거든요. 근데 20세기 군대 같을 때는 이를테면 뭐 초급장교들한테 도망가지 못하게 직접 처분권을 주는데 지금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창의적으로 만들 것인가이고 좀 불행한 거는 이제 40대, 50대가 지냈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중진국이니까 좀 무식하게 하는 게 맞을 수도 있는데 지금 바뀐 거죠.